안녕하세요. 농림식품 정부 R&D 추진 방향 및 사업 안내에 대해서 강의드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은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해서 줄여서는 농기평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이름에서도 좀 유추할 수 있듯이 농림식품 R&D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신규 사업 R&D를 기획하고 예산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해 왔습니다. 농림식품 R&D 추진 여건 및 투자 방향과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26년도 R&D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R&D를 통해서 창출된 우수 사례를 동영상을 포함해서 재밌게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식품 R&D 추진 여건 및 투자 방향입니다. 농업은 흔히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한다라고 하는데요. 한 개의 요인으로는 농가 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 심화, 자연재해 증가, 경제 면적 감소,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위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의 반면에 기회 요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 관심에 대해서 증가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증대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가 가져가는 농정 추진 방향입니다.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해서 굳건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의 도약을 위해서 미래 농식품 산업 육성,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촌의 삶의 질 육성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매년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도약하는 농림식품 산업이라고 비전을 세웠고요. 여기서는 기술 수준, 융복합 연구, 기술 상용화, 기술 이전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4차로 추진해서 25년부터 29년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최근 이슈로는요,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와 농지청이 24년도 3월에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의 요지로는 혁신 도전형 R&D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유사 중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기획을 공동으로 기획하겠다가 있고요. 그리고 전 주기적으로 함께 관리하겠다. 그리고 현장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현장 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겠다라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서는요.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 5대 전략으로는 미래성장 전략,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전 농식품, 식량안보 강화, 지속가능 농사촌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관심이 있다면 이 종합계획을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정 목표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 농업, 그리고 최근에는 AX 전환이라고 해서 AI 로봇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관련 법이 시행이 됐고요. 관련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들도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인지하시고 R&D의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에서는 산업화 촉진,
그리고 혁신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을 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6대 분야 거점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 하였고요. 12대 핵심 기술 분야 R&D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는 혁신기업 육성, 산업 저변 확대,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10대 핵심 기술 분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스마트 농업입니다.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여기서는 온실, 축산, 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X 분야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입니다. 농림식품 R&D 추진 체계는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 협업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R&D 정책, 기획 및 총괄 조정 역할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요. 사업기획 및 평가관리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 R&D 예산입니다. 26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은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한 수치로서 9,794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농식품부 예산은 검역본부를 포함해서 2,348억 원 정도 규모고요. 농진청은 6,077억 원 정도, 산림청은 1,368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서 농진청 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농진청 같은 경우는 농진청 소속의 연구사, 연구관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 R&D 예산을 분야별로 비율로 나눠놓은 그래프와 표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농정 목표와 연결지어서 보시면요. 생명자원, 보전 활용 분야는 그린바이오, 생산기술 혁신은 스마트 농업, 식품 서비스 개발은 푸드테크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년도 신규 사업 리스트입니다. 농식품부는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등이 있고요. 농진청은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등이 있고 산림청은 AI 기반 인도 설계 및 유지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R&D 사업 개편 연역입니다. 94년부터 R&D 사업이 출발을 해서 농생명 기술 개발 사업인 모태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많은 사업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종료된 사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 트렌드 등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고 아예 없었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기준으로는 2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48억 원 규모이고 신규 과제는 591억 원입니다. 여기서 계속 과제 예산과 신규 과제 예산이 있는데요. R&D 사업을 한 번이라도 좀 지원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여기서는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계속 과제 예산은 이미 연구자와 수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R&D 예산을 이제 좀 신청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신규 과제가 있는 사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26년도 R&D 사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정과제의 경우에는 정부,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제명과 연구 수행 내용, 성과 목표까지 과제 기술서를 즉 RFP를 구체화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자유과제의 경우에는 모두 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파악하고 과제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명, 기술 내용, 성과 목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제안하는 과제, 이렇게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요, 반려동물 전주기,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순환형 그린바이오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축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하는 기술이 있고요. 첨단 정밀 육종 활용 고부가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즉 종자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수요 연계형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하는 거, 반려동물이 요즘에는 이제 치매 등을 위해서 그 의약품 만드는 기술 개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체 의약품 만드는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수요 연계형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공공, 민간 등이 보유한 자원 인프라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신소재 확보, 대량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해 차세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핵심 산업화 소재 개발과 그린바이오 산업화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이렇게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이 지정과제, 두 번째 내역이 자유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분야입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거, 농기계 관련된 거, 노지 스마트팜, 그리고 수직 농장,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은요, 농업 농촌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서 인공지능 전환, 로봇 전환 기술 기반의 농업용 로봇, 드론 활용을 통해서 협업 기술 산업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내역 사업은 로봇과 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분야입니다.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 이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R&D 사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 중에서 하나인데요. 2010년부터 종료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 확보, 지능형 공정 등 후방산업 강화 및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역 사업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미래 대응 식품, 식품 품질 안전, 차세대 식품 가공, 이 세 개 내역이 대표 내역 사업입니다. 이 세 개의 내역 사업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신규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미래 대응 식품은요, 세포 배양 식품, 식물성 기반 대체 식품, 맞춤형 식품 간편식 등을 통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식품 품질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식품 스마트 유통 및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식품 가공은요, 식품 업사이클링 기술, 3D 식품 프린팅 제조 기술, 간편식 제조 기술 등으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후위기, 질병, 재해 대응 분야입니다.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농림축산 검역검사 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고위험 동물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지능형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경제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저탄소 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 마지막은 작물 보호제, 화학을 대체하는 비료와 그리고 농자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기술 사업화 지원,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연구 인력 양성, 그리고 농업 농촌 국민 체감 AX 전환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 사업화 지원에서 농식품 우수 융복합 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신규 내역이 26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이 내역 사업은요, 계속적으로 스케일업 하는 사업인데요.
1단계에서는 연구자, 연구 수행 기간을 많이 선정을 했다가 평가 후 상위 70% 이내의 과제에 대해서 2단계와 3단계를 지원해서 스케일업해서 점점적으로 R&D 예산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에서 겪고 있는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 폐기물, 쓰레기 자동 수거, 그리고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서 배송 연계 스마트 푸드 서비스 기술 개발하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 사막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용어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식품 사막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식품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요기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유통 서비스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식품 사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R&D 사업 우수 사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실 건데요. 이는 저희가 연구자 대상으로 현장 기술 수요를 매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대학생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을 했고 여기서 1등을 받은 사례입니다. 같이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낭만. 서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자 이럴 때가 아닌데 이 우수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과 미래 농식품 산업 인력 양성 지원까지 농식품 창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이곳 고려대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어떤 아이디어로 이 상을 받았는지 빨리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빨리 만나보시죠. 렛츠 끼리! 그런데 이번에 또 최우수상 받은 요 아이디어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로 또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테이핑이라든가 박스를 접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동력이 이제 농가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박스를 접으려면. 근데 저희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의 완전히 없애버린 포장 효율을 거의 200~300% 정도 혁신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폴더블 박스라는 아이템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이렇게 좀 냈는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냥 종이컵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보고 박스도 저렇게 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박스 형태로 바로 딱 만들어질 수 있는 틀? 이 정도만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그럼 최초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폴더블 박스의 창시자? 그럼 이번에 이제 수상한 아이디어로 좀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농가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저희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편안한 농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테이프가 재활용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디어는 이의 절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환경적으로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R&D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쉽게 좀 생각하실 수 있고 비전문가 분들도 얼마든지 시작해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R&D가 좀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배양육으로 닭 가슴살을 만든 사례입니다. 배양육이라고 하면 가축의 도축 없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에게 배양육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일반 고기와 같이 조직감과 맛, 향, 색을 구현하는 게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양육은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는 원천 기술 단계이고 상용화되기까지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남아있는 숙제인데요. 이 과제를 통해서 기존 배양육 생산액 대비 3.7배의 저렴한 효과를 본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식물성 비건 소스를 개발한 사례인데요. 폰타나 소스라고 해서 시중에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스죠. 저희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를 타겟으로 한 국가를 대상으로 소스를 만든 사례입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난황을 대체한 식물성 오메가3 고함유 마요네즈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고령 친화 식품을 개발한 과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자분들께서 씹지 않고 케어처럼 음용식만 섭취를 할 경우에는 구강 근육이 굳거나 아니면은 저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빨리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식물 단백 조직화와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3D 프린팅 기술은 식품의 잉크, 소재를 개발해서 그걸 적층하는 게 핵심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체지방 감소, 근불초, 복합 추출물로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는 그린바이오에 관련된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고유의 농생명 자원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해서 그리고 화장품이나 향장이나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비료, 그리고 식품 소재를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일하는 오리 농장이라고 해서요. 여기서는 핵심 요소 기술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육개와 산란계 오리와 같은 가금류는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폐사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봇이 폐사체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수거를 하고 그리고 깔집을 배포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효과는 노동력 절감과 가축 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재밌게 우수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어시스트 슈트라고 해서요, 이 슈트를 입고 뭔가 무게감이 있는 거를 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 2분의 1로 50%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성과입니다. 항상 농촌에는 노동력이 문제고요. 그리고 고령자가 됨에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항상 안고 사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과제입니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 너러러 너러러 태권브이. 그게 뭐예요? 아니 피디님, 로봇 태권 V 이걸 모르세요? 태권도 하나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자. 로봇 태권 V를 모르시다니.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아, 왜 없지? 여기 하나쯤 딱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혹시 누구시죠? 저는 여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장석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아, 센터장님. 예. 인터랙티브 로봇? 요거는 좀 굉장히 생소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터랙티브 로봇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사업으로 농작업 향상을 위한 어시스트 기술 개발이 우리원 인터랙티브 로봇연구본부 농업로봇 자동화 센터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되게 궁금한데 빨리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여주시죠. 네. 연구실로 렛츠 기릿. 역시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아우 좋아. 개발자 분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농사일을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사일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농기평행 R&D 사업을 지원받아 농업용 어시스트 슈트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럼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나름 운동을 좀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 너무 간단하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이 슈트를 착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슈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kg 정도의 중량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포터님이 20kg를 네. 드셨다면 그쵸. 저는 10kg를 든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는 줄 꼬임 방식의 액추레이터를 써서 이제 농업용 슈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아니 농사일도 굉장히 농사일도 예. 수월해지겠지만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도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슈트를 개발함으로써 인해서 농작업 효율 향상이 30%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농업인이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방돼서 사회적 차원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용 착유 로봇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국내 농축산 농가는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누군가는 국산화를 하고 또 국내 시장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개발하고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 착유기는 사람의 팔과 유사한 육축 로봇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착유를 하는 로봇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젖을 닦고 착유를 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공정을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착유를 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착유한다는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은 자주 착유해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힘들어서 하루에 2번 정도를 착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로봇 착유기 같은 경우는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동으로 착유를 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 증도도 될 뿐 아니라 소의 건강까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실 우수 성과입니다. 추종용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무게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성과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로봇은 일정한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는 자율주행 로봇은 좀 개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추종용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핵심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스마트팜 현장이나 무거운 거를 많이 나르는 식품 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팜의 등장이나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농업 장비 자동화에 준비하고자 농업 로봇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다 대표 하종호입니다. 저희 하다는 밭작물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하다라는 뜻은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 실천하자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밭작물 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용 로봇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시 밭작물 쪽에 마늘 농업 기계로 시작을 하였고요. 최근 농기평 R&D 과제를 통해서 스마트팜 환경 내에서 작업자를 추종할 수 있는 추종형 운송 로봇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작업자가 작물을 나르는 일을 대신 자동으로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제품이 되겠습니다. 추종형 이송 로봇은 스마트팜 내 환경에서 사람에 의존한 작업을 로봇이 자동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예를 들면 작업자가 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하역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로봇이 작업자 옆에서 작물을 받아서 하역장까지 자동으로 이동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작업자 추종형 이송 로봇의 특징은 2가지 노면 환경에서 운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온수 파이프 위에서 작업자가 딴 작물을 바구니에 실어서 이제 온수 파이프 끝까지 온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진입을 해서 하역장까지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복합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작업자를 추종할 수 있는 스마트팜용 운송 로봇은 현재 시판되는 제품이 없고요. 이제 해외에는 비슷한 제품은 있으나 작업자를 추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레일 위에서 그리고 복도 위에서 정해진 경로로 움직이는 제품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실질적으로는 저희 제품보다 개발된 지가 오래되어서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현장 점검은 충분히 이루어진 반면에 이제 작업자를 추종하는 그런 자동 기능은 결여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점이 저희가 개발한 제품과 선진 제품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많아서 쇼츠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보실 쇼츠는요. 강편집 솔루션 필름과 가변 광원 장치입니다. 혹시 저 알록달록한 지붕이 저건가요? 이 필름은 태양광 중에서 식물한테 필요한 파장을 흡수해서 필요 파장으로 바꿔줘서 식물의 생육 그리고 딸기의 생육을 더 증진시키고 더 빠르게 자라거나 아니면 원하는 당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최첨단 기술입니다. 저 자랄 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제 키가 조금 더 커졌겠죠? 이거는 뭐예요? 요 로봇처럼 생겼어요. 그 지점에 태양광이 얼마나 빛을 주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친구 셀파 I라는 센서가 빛을 인지하고 그러면 진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한 결과를 조치를 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사를 맞던 그 약을 타겠죠. 그 약을 대신 구현해내는 것이 여기 셀파 A라는 식물이 커갈 때 필요한 전 파장을 내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변 강원 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서 2020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농기계와 로봇, 드론 활용된 영상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계화율은 밭농사가 61.9%로 해외 농업국가의 98.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데요. 그 이유는 좁은 토지에 비해 농기계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연구진은 농기계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기계로 여러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들을 모듈화하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농사이지만 무인화로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과물이 되길 바랍니다. 농촌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는 트랙터인데요. 그런데 그 소리와 진동은 사실 농민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농기연구진은 고급 트랙터를 개발하였고 여기에는 소음 진동 저감 기술, 자세 제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가격이 높아 망설여졌던 해외 고급 트랙터 대신 저렴하고 실속 있는 국산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게 구현됐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하게 시골 논밭길을 거침없이 달릴 트랙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론은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를 농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에 드론을 사용하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약재 살포가 가능해 노동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기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시스템 연구진은 자동으로 비행 경로를 생성해 드론 스스로 비행하고 약재를 살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현재 농촌 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 부족을 드론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비료, 미생물 농약 개발된 사례입니다. 식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요. 농민들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농약을 주로 사용하지만 토양을 오염하는 주요 원인인데다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FF 연구진은 우리 농산물에 맞는 맞춤형 식물 바이러스 방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유기태화 기술을 활용한 이 제품은 농약과 비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많은 농가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싱싱하고 인체에도 무해한 무농약 농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약은 가격이 저렴한 화학 농약이 대부분인데요. 병해충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노출되거나 잔류 농약을 섭취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연구진은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고효율 미생물 농약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허와 학습 가치가 높은 연구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더 나은 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D 추진 방향, 농정 목표, 어떠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수 사례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R&D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절차는요, 기획, 예고, 공모, 신청, 평가, 협약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 기술 수요 조사를 매년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정형 과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고와 공모는 3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말 그리고 차년도 1월경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 4월 1일자로 협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과제 선정 및 관리 절차입니다. 사업 공고, 과제 선정, 진도 관리, 연구 종료, 연구 결과 활용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리스라고 해서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그러니까 농기평과 같은 기관에서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처마다 과제를 접수를 받았다면요.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와 같은 화면처럼 생겼습니다. 이 하단에 사업 공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 R&D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렸지만요. 지금은 부처 간의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있고 융복합 연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나 중기부와 같은 타 부처에서도 농식품과 관련된 연구 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타부처 과제들까지도 많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합한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절차입니다. 사전 검토, 서면 평가, 정책 부합성 평가, 공개 발표 평가, 협약 체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서면 평가는 필요시라고 문구가 있는데요. 경쟁률이 많은 과제의 경우에는 서면 평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좀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도관리, 단계평가, 최종평가로 이루어지고요. 특별평가의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나 협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 그러니까 연구비를 환수당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에는 타 부처의 과제도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는 팁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 지역 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영역인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헬스케어 모두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서 그 기술력이 인정받은 기업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각각 30억, 60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정보를 몰라서 들어오시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7년도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26년도 신규 과제 사업들은 아쉽게도 과제가 모두 다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큰 정책 방향과 어떤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큰 정책 기조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 농정 목표인 스마트 농업, 그린 바이오, 그리고 푸드테크, 그리고 최근에 AX 전환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27년도에도 신규 과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